박사님,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클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클럽, 헤드, 샤프트, 그리고 그립. 그렇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어떤 스윙의 습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헤드의 원인이 있는 것인지 샤프트의 원인이 있는 것인지 그립의 원인이 있는 것 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샤프트입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샤프트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60, 70%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골퍼의 운명을 좌우하는 샤프트. 과연 나에게 딱 맞는 샤프트를 찾는 방법은? 골프의 스윙이 구성이 되는 부분은 어드레스, 셋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백스윙 하기 전에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백스윙 탑 와서 그 다음 다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고 임팩트. 다운스윙에서 또 임팩트 구간을 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골프의 모든 퍼포먼스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97%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97%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는 3%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긴가요? 임팩트! 백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과 임팩이. 다운스윙과 임팩이 골프 스윙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운스윙과 임팩의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본인한테 가장 슈터블한 적합한 샤프트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야.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시겠어요? 1초! 1초! 1초 너무 길어요.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0.2초가 걸립니다. 생각보다 빨라. 그러면 요 비밀을 찾아내면 나한테도 딱 맞는 샤프트를 고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딱 맞는 샤프트를 찾기 위한 다운스윙 0.2초의 비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다운스윙인데 그 안에서도 0.2초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되게 일반적으로 탑에서부터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2초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죠. 저희도 레슨하다 보면은 그 구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매트리스 같이. 네. 막 총알 피하는 것처럼 그 구간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현미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MRI 찍듯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저쪽에 나와 있는 화면이 너무 유명한 프로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한데 리 웨스트우드예요. Getting it here, Hope you know how to get it. Cause right here, we gon' get it. It's like this. We 리 웨스트우드. 네, 리 웨스트우드 선수의 웨스트우드의 지표군요. 그 저쪽에 제로가 보이죠? 네. 그 제로가 보이는 부분을 쭉 올라가면 거기가 임팩이에요. 아, 네. 그게 지금 얼마냐면 110마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임팩트 임팩트 구간이요? 순간에. 그 저게 바로 헤드 스피드가 되는 거죠. 임팩트 구간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탑 부분에서 네네. 임팩트까지 내려오면서 리 웨스트우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림으로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저게 지금 한 번 스윙한 게 아니죠? 네. 여러 번 한 게 저렇게 된 거죠? 오른쪽 밑에 일자형이네요. 끝에 보면은 여러 개 샷이 나오죠. 네. 근데 여러 개 한 거예요. 아, 여러 개 샷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샷을 한 것처럼 오버랩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요. 하나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임팩트되는 구간이 맥시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힘의 배분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40 위치에서 힘을 몽땅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임팩이 되는 순간에 그냥 드랍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가 수평 구간이 많을 것 같아요. 계단식. 그러니까 골프의 가장 기초는 먼저 저와 같이 우리 샷 하나가 일률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건 이제 교과서 같은 거죠? 그렇죠. 교과서 같은 저희는 거고. 저런 그래프를 지향은 해야겠지만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첫 번째 주자는 이제 홍나실 씨입니다. 어떤 스윙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깐만 좀 몸 좀 풀게요. 네.
오. 샷. 오. 오. 샷. 와우. 오, 비거리 늘고 있어. 비거리 늘고 있어. 와. 오, 괜찮은데요? 앞에 거 삭제해주세요. 얼굴만큼 예쁜 그래프인지 저게 네. 예쁘지 않은 그래프인지 아직 해석은 안 되는데요. 네.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얼추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 같아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는 수평이 우선 안 나온 거에 되게 만족합니다. 네. 오. 자, 아유, 샷. 이 그래프 더 좋을 거 같아. 저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 머리가 흐트러져 있듯이 네. 저 모습이 나타나기 앞에 그림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죠. 네. 그럼 그 구간은 임팩트 구간에 지금 힘이 없는 거죠. 잘하셨어요.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건지 내 몸이 잘못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네. 그래프 분석 좀 해주세요. 이게 김민아 아나운서의 그 파일인데요. 김민아 아나운서의 지금 샷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거기서 안 올라가요.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 그래프의 곡선의 모양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내려가나요? 이 부분이 바로 변곡점이죠. 네. 요 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죠. 네. 요 구간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구간을 B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임팩이 결정되는 구간은 A에 B예요. B. B죠. B가 되는데 지금 현재 김민아 아나운서는 A 구간과 B 구간에서 힘쓴 건 어디다 줬죠? A. 헛심을 썼네요. A에다 썼죠. B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힘이 빠졌어요. 이게 그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죠. 이게. 힘이 빠졌는데 우리 여기서 생각할 거는 A 구간과 B 구간에서 B 구간이 헤드 스피드를 결정하는 구간이죠. 네. 힘은 어디다 써야 돼? B. B 구간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다가 힘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히터라 그러죠. 히터라고 이런 구간에다 힘을 쓰는 사람을 스윙어라고 그러죠. 우리 A 구간에서 힘쓴 거를 우리가 스몰 a라 그러고 B 구간에서 힘쓴 양을 B라고 한다면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우리 에너지의 총량은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일정한 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본다면은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A와 B의 구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균등하지 않아요. 한 7, 8? 네, 8, 7, 8 플러스 이건 얼마 되죠? 2. 이게 해서 얼마 되냐? 10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저게 8과 2라고 하는 이게 변곡점의 위치가 되게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은 이게 스윙의 모션에 이게 우리가 스윙의 모션을 했는데 백스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임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요 구간 정도에서 요 구간 정도가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웨스트 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샷의 이쪽 부분에서 걸리는 시간대가 이게 0.16초예요. 0.16초. 그다음에 이쪽은 0.04초가 되는 거예요. 되게 되게요. 0.4초. 그럼 이거 합하면 얼마가 되죠? 0.2초죠. 그러니까 0.2초니까 요 구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시간이 덜 걸린 거죠. 이 부분의 샤프트의 흐름은 다 틀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위치가 틀린데 그 위치는 한 김민아 아나운서의 경우는 20인치 부분이죠. 20인치라고 하는 건 임팩 구간에서 이 20인치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 부분이 20인치죠. 이 부분에서 힘이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올리게 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퍼포먼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백스윙 탑부터 다운스윙 중 힘의 변화가 생기는 변곡 부분을 A라 하고
변곡점에서 임팩트까지를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와 B의 합이 10이라 가정을 해보죠. 비거리 손실이 생기는 경우는 A 구간에서 힘을 다 써버리고 B 구간에서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비거리를 향상하기 위해선 A와 B 구간의 힘 배분이 8대 2가 아닌 2대 8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초급자 홍나실 기상캐스터의 경우 샷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 변곡점에서 힘이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급자 김민아 아나운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샤프트 교체 후 이들의 스윙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박사님 이렇게 저희가 민낯을 공개했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맞는 샤프트 골라주시는 건가요? 네, 골라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완전 설레요. 저희 세 개를 동시에 가져오셨어요. 따끈따끈한 새 상품입니다. 먼저 홍나시 씨, 이야. 이 빨강빨강 열정의 샷을 보여드릴게요. 김민아 씨. 네, 와. 자, 과연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타격감. 쿠션. 스윙이 모이는 거 보세요. 네. 대박. 그래프가 다 모여. 그 아까 했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월수도 똑같아. 하나로 전부 다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샤프트도 도움이 분명히 되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알고 하다 보니까 훨씬 내가 그 인간성이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지금 제가 착각하는 거는 이게 쭉 뻗진 않았지만 저 세 개가 모두 똑같은 건 네,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와. 퍼펙트하게 똑같아. 샷. 와.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부드럽다. 네. 아니 좀 무게감이 좀 생겨가지고 치는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일관성 좋아지고 있죠. 와, 스타트가 네. 완전 똑같은데요? 네. 오, 좋다. 그래. 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요 정도. 이 정도에 처음에 해서 이 정도의 일관성 네. 갖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매우 비슷해서 지금 네네.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네. 네. 시작점이 좋아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임팩에 대한 부분을 더 네.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샤프트 플렉스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은 스피드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개념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내가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샤프트에 대한 강성의 포인트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김민아 씨의 그 샷의 흐름은 이쪽이 힘을 많이 썼죠. 네. 그다음 이쪽의 부분은 힘을 덜 썼고 네. 덜 썼다기보다도 힘이 그냥 딸려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힘을 쓰고 그 힘이 관성으로 그냥 딸려간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쪽에서 힘을 빼야겠죠. 이쪽에다 힘을 주려면 몇 대 몇이 돼야 될게? 2 플러스 8 해서 10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부분을 안 하죠. 우리가 탑에서 임팩트까지 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제한적인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다가 모두 몰아서 쓰고 이쪽이 다 꺾어진다면 이 부분이 임팩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헤드 스피드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가 헤드 스피드가 되지 않겠어요? 오, 너무 좋겠다. 이게 헤드 스피드가 된다면 네. 이게 얼마나 높겠어요? 네. 이 부분에서 힘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2대 8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샤프트를 선별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2대 8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아주 8대 2에서 다이렉티브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면은 뭐 얼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8대 플러스 2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6 플러스 4가 된다든지. 아, 점진적으로. 4 플러스 6이 된다든지. 그다음 또 2 플러스 8이 된다든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힘을 빼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이쪽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증가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비법으로 이 저희 세 명의 샤프트의 어떤 무게 중심이나 네, 네. 배분을 다 달리하면서 만들어 주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샤프트의 구조가 틀려졌다는 얘기죠.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으려면 우선 스윙의 일관성을 위해 골퍼에게 적합한 샤프트 강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비거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임팩트 지점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병행한다면 비거리를 향상할 수 있겠죠? 부드럽게 내리고 강하게 임팩트. 부드럽게 내리고 강하게 임팩트. 나에게 맞는 샤프트 찾는 법을 이해하셨나요? 이제부터는 클럽 헤드에 담긴 비밀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헤드를 보면은 헤드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그 헤드의 형상을 보는데 헤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는 건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샤프트는 조금 거리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헤드는 거리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성을 미치게 되죠. 오. 네. 저희가 이 사진 한번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네. 네. 탱크. 오.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알죠. 네, 아유, 알아요. 이거 프로님들은 되게 유명했어요. 네. 바로 아시네. 네. 그냥 뭐 광고 사진 같으니. 최경주 선수가 들고 나온 이 드라이버는 어떤 드라이브 형상이냐면 이런 형상이 되어버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다. 오랜만에 본다 네. 진짜. 와, 보니까 완전 네모네모. 다른데요?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프로님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퍽 아니면 깽 이러잖아요. 얘는 가래 끓는. 이 최경주 프로가 이 사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거부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쭉 써오던 게 아니라 시합 2주 전에 바꿨어요. 이야. 근데 선수가 모험을 해본 거네요. 되게 느낌이 좋으셨나 보다. 선수가 그러니까 사각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은 하여튼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 숨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뭐 그냥 모양만 뭐 특이한 거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사각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 더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방향이 좋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사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 귀퉁이에다가 무게를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어서 무게를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거는 골프 클럽 헤드의 관용성이 커지는 거예요. 관용성. 네. 그럼 관용성이라 하는 거는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이 뭐죠? forgiveness. forgiveness라고 하는 그 관용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을 쳤는데 어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방향을 벗어나게 쳤다 하더라도 그거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푼다. forgiveness. 관용성이 있는 클럽을 만들려면은 무게 배분을 적절하게 바깥 외곽으로 배치시켜야 되는데 이 사각으로 할 때는 내 귀퉁이에다가 헤드를 중량을 배분하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각 클럽의 헤드의 특징은 관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이런 클럽을 쓰다가 갑자기 이런 형상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시합을 했던 1번 홀이 네. 굉장히 좁고 또 굉장히 위험한 그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의 선수들은 전부 다 3번 우드 갖고 칠 때 최경주 선수는 바로 이 사각 드라이브 갖고 드라이브 티샷을 했죠. 그래서 투원에 성공을 했어요. 투원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경주 선수가 이걸 택했다는 건 방향성을 굉장히 추구했다는 얘기죠. 방향성을.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이 사각 드라이버를 쳐서 게임에서 성공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라운딩 결과는 드라이버에 대한 이 최경주 선수의 평균 타수, 평균 거리는 한 208, 90이었는데 네. 당시에 이 사각 가지고 쳤을 때 평균은 275밖에 안 됐어요. 거리는 줄었지만 방향성을 굉장히 추구한 그런 클럽이었다. 꽃들이 날 보고 꽃이랑 얘기하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며 조그만 새들도 카페 고양이도 오늘을 응원하네.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헤드에 공이 임팩이 되는 순간에 어디 맞으면 될까요? 정가운데. 스위스팟. 스윗스팟. 그러니까 스윗 스팟이죠. 네. 그러니까 스윗 하니까 뭐예요? 달콤하다. 스팟은 뭐죠? 지점. 점에. 점. 스윗스팟이 넓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점. 점이죠. 점 하나. 점 하나예요. 스팟에. 그래서 점 하나인데 그 가운데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희박합니다. 저는 가운데 진짜 잘 맞추거든요. 그 프로들은 잘 맞추고 아마추어들은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저는 드라이버 좀 아까워서 좀 안쪽에 맞추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애껴 쓰시는군요. 점에 맞출 확률은 4만 분의 1이에요. 4만 분의 1. 좀 더 넓으면은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관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영어로 스펙터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가운데 지역에 맞았을 때는 그게 만점이 1.5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을 조금씩 벗어난다면은 뭐 1.4 그룹, 그다음 1.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34 그룹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거리가 뿐만 아니라 방향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관용성이. 네. 골퍼의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해온 드라이버 헤드.